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학원 첫 번째 7부 교육과정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교육과정의 기초인데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제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첫 번째 부분이죠. 제 책에 명교육학 하 자, 우리 책 32페이지입니다. 1장 교육과정의 기초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화세상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제로서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어떤 내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결국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철학과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철학인 거고, 바로 그 교육 철학으로부터 구체화돼서 나온 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면 커리큘럼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교육과정.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한다. 학생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과정, 교수 요목, course of study,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교수 요목도 일본어죠. 일본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이고,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 지도되는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교생활 전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여기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유형별 정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거 학원 48쪽에서 이 교육과정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요 4가지 나오죠. 요 4가지에 대해서 바로 학원 48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냐. 교수 요목, course of study, 즉 학년별, 교과별 교수 내용의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험 중심에서는 학교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 학교 지도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구조화된 학습의 과정. 그래서 학습 중심 교육과정은 사실은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갖게 되는 모든 경험. 자, 모든 경험이 되어 있지만 경험 중심은 학교 지도라고 되어 있죠. 인간 중심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그것이 학교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쨌든 그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기본 성격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표현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 학교나 교사가 계획적으로 의도했던 학습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서화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다. 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가시적이고 표출적인 인지적, 기능적 영역을 주로 다룬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바로 이제 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과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침, 지역 교육과정의 장학자료, 학교 교육과정 등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중액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다음에 이제 실제적 교육과정입니다. 교사의 수업에 의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였어도 교사에 따라 교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가령 여러분들이 국어과다. 국어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 학년 또는 이제 학교 단위에서. 그런데 선생님마다 다르죠. 굉장히 엄숙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수되는 어떤 지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친 교육과정, 학습된 교육과정, 평가된 교육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히든 커리큘럼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잭슨이라고,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1968년에 교실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바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교사가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목표를 세우고 가르치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은연중에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경험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학교에 드러나지 않는 기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잠재 교육과정에서의 근원에는 학교에서 통용되는 상가벌, 사회적 관행, 문화적 편견, 민족적 차별, 물리적 배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체벌이 심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체벌을 가하면 학생들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함부로 이제 체벌을 가할 수 없는 상황. 또 이제 참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안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여러 가지 사유로 차별을 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암시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좀 그렇다.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몰랐지만은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 찾아갔었다는. 뭐 그런데 며칠만 좀 그랬고 그 이후부터는 또 그렇게 뭐 좋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며칠 좋아졌던 거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화적 편견, 인종적 차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물리적 배치,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겁니다.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어느 자리에 배치 않도록 해주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 학교는 이제 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해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앉고 싶은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정해지지만,
그렇게. 근데 이제 보통 배치를 하는데 또 거기에 선생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잠재 교육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 교육 과정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는 성별, 계급, 인종, 권력과 지식, 수업, 평가 등의 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의 내부만 들여다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학교 교육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근원,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의 바탕에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학교 그 생태에 대해서는 요 잠재적 교육 과정을 얘기했던 이제 잭슨이 이렇게 군지성, 상과 칭찬, 권력 요 세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어울려서 이제 배우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군지의 성격 때문에 바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상과 칭찬. 아동들은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가죠. 뭐뭐를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이 가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 그걸 안 하게 되겠죠. 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칭찬과 함께 상을 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조직을 통해서 권위관계를 배우게 돼요. 결국 이게 이제 사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상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김종서 교수가 요 학교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잠재적 교육과정 근원이다. 그래서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위계성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회 요청, 학부모의 가치관과 기대, 교사들의 교육관, 학생들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다. 강요성. 학교에서는 출석, 시간표, 수업에서의 집중 등의 강요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겠죠? 군집성. 사회 경제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서로에게서 배운다. 그 다음에 위계성.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 교사들 간의 위계가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사회환경. 사회 공통문화와 지역문화라고 하는 것. 사회의 정치체제, 경제구조, 가족제도, 계층구조. 그 다음에 사회의 가치나 정보를 학교로 전달하는 매개 유형, 교사, 지역인사, 언론, SNS 등도 바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적 구성 요소라고 해서 4. 인적 구성 요소예요. 학교 행정가, 교장이나 교감, 교사, 또 학생 스스로, 학부모. 이런 인적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한번 해보죠.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이제 지적인 것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학교의 문화풍토와 관련되어 있다. 이 학교 문화풍토와 관련된 것은 학원 428쪽에서 437쪽 사이에 나옵니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단기적으로 배우며 일시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우며 항구적인 경향이 있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사의 지적, 기능적 영향을 받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교사의 인격에 의해 감화된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서로 조화되고 상호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학생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잠재적 교육과정을 찾아내어 이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 가정 환경이나 또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성향 때문에 어떤 거에 더 민감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잠재적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면적 교육 과정 안에 잠재적 교육 과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 더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어야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가 없는데 무슨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목표의 이제 설정 부분, 학습 경험 선정 및 조정의 조직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설계된 교육 과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인성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학습 경험 선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습 내용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학습 경험이 학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해서 학습 경험,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결과에 대해 교육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영교육과정입니다. 요건 이제 학원 72쪽에서 아이즈너를 다룰 때 얘기할 건데요. 바로 이제 이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 개념 자체를 갖다 바로 이 아이즈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영교육과정이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내용을 말한다. 교육적으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면서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또 적합하고 학교가 설정한 교육 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기회학습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수로 빠뜨리거나 교재나 교구, 시설 등의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이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개과정에 의한 분리예요. 전개, 펼쳐지는 거죠. 공약된 목표로서의 의도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이나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얘기한다. 정책과 규정, 교육과정 지침서, 교과서, 실험 내용과 같은 공식적 문서에 나타나 있다. 제도 수준이나 학교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적, 기대, 가치, 인적 물적 자원, 학교의 역할, 시설, 교사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배경. 바로 이 사회적 배경, 큰 어떤 목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성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서의 전개된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33쪽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전개된 앞서서 이제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실제적 교육과정, 실제로 전개된 교육과정. 교사가 의도된 교육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용. 학교나 교수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교사의 실제 수업, 학급 경영, 자원의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개된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등의 지역사회의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학습 성과로서의 실현된 교육과정.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뜻합니다. 개발 학생 수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의도된 교육과정과 전개된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학생들이 수행하는 숙제의 분량,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 학생들의 교실 행동 유형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포부 수준, 성공에 대한 자각, 학부모의 기대감,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등도 실현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의사결정자 수준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여기 보면 지역 수준, 학교 수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을 보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문서를 뜻해요. 보통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 운영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이자 지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과 기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보면 교육 내용은 공통적, 일반적, 요강적 기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요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어떠한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대학 입시 요강 이런 것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요강 그러면 요약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이기보다는 그런 어떤 대강의 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 구속성을 지니고 고시문서 기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고시되는 거예요. 고시. 알리는 거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교육 목표의 달성과 교육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 대상과 교육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표준적 기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 수준.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된 시도교육청의 임무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시도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의미한다.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문제의 해결 능력을 신장하고 교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세 번째,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된 학교의 임무에 따라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이다.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이 학교에 주어지므로 학교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인받아 교육과정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